네,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목을 이해하려면은 대로는 무엇일까? 그리고 절대망대는 무엇일까? 우리가 단어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대로를 열 절대망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참고한 도서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그리고 생각의 도약,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책은 어린이 책이에요. 정주영에 대해서 그 세 권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들어본 적은 있으실까요, 혹시? 세렌디피티가 뭘까? 먼저 저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저 책은 그냥 대놓고 3단체 책이에요. 나폴레온 힐의 뿅 간 사람이 이제 저 책을 썼는데,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움이 배움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배움을 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배움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용어로 잠깐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것, 학교에서 배우든 뭐 예배 시간에 배우든 또는 주일학교에서 배우든 반드시 생산성을 띄워야 된다. 돈으로 바꾸라는 말은 생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막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어. 근데 만약에 사회 나서 백수로 계속 있는다. 이 사람은 배움을 생산성으로 바꾸지 못한 거죠. 그냥 배움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다,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았다, 그러면 반드시 생산성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들었을 때 이게 말씀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새청수,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서 얘기했는데 정신승리 이제 그만하시라. 여러분, 렘넌트의 뜻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놓치는 단어가 있어요. 잘못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자가 될 것이냐? 정신승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재다. 우리가 쓰는 말로는 서밋이다. 근데 제가 생각의 도약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인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인재가 있냐? 하나는 글라이더형 인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기형 인간이다. 혹시 글라이더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날아가는 건데 그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는, 혼자서는 못 날지만 바람이 있으면 날 수 있는. 그래서 글라이더형 인간은 시키는 건 잘해. 근데 스스로 못해. 스스로 사고하는 게 불가능해. 근데 비행기형 인간은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고 있다. 근데 학교는 글라이더형 인간은 양성을 하죠. 근데 지금의 학교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비행기형 인간을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때는 글라이더형을 인간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제가 처음에 그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지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주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주제를 막 정해줘 그냥.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바꾸고 싶은데 그건 안 돼. 이거 해.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렇대요. 있는 것 갖고 재탕하고 그냥 그 교수 수준을 못 넘는, 기존에 나와 있는 학문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똑똑한 바보들을 계속 양성하고 있는 게 학교고 대학.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도 대학 교수인데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는,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비행기형 인간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는 해요. 처음에는 글라이더형 능력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비행기형 능력으로.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스스로 사고한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훈련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인데 어떤 사고력이냐? 창조적 사고력. 근데 창조적 사고력을 가지려면 우리 다 이거 어렵잖아요. 창조적 사고가 어렵잖아요. 근데 키가 있어요. 편집 능력이래요.
그냥 기존에 아예 없던 거를 생짜로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크리에이션, 창조. 근데 이미 있는 것을 가공하고 이제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합들을 이끌어내는 거는 메타 크리에이션, 메타 창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우리가 새로운 조합을 연결하고 새로운 순서로 나열을 한다. 뭐 1, 2, 3이라고 있지만 2, 1,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우리가 뭐 여정 망대 반대로 얘기를 한다. 그럼 새로운 조합인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인 거고. 그런 식으로 에디터십을 발휘하면 된다. 지적 에디터십. 그래서 절묘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 감각. 그걸 편집력이라고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추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악기 연주자가 되지 않아도 훌륭한 지휘자는 될 수 있어. 이 순서를 새롭게 조합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래서 새로운 2차 저작물들, 2차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절묘한 조합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그 말을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간 챕터 제목이 세렌디피티였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영국의 동화가 하나 있었대요. 세렌딥의 새 왕자. 근데 이제 주인공인 새 왕자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뭔가 세 가지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인데 그거는 못 찾았는데 나중에 다른 결과물들을 얻게 돼요. 그런 동화 내용인데 그 영국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호레이스 월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뭐 어떤 재미도 추구하고 우연성도 있고 해서 새로운 거를 얻어내네? 그러면서 이제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뜻이 지금은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목적하진 않았지만 부차적으로 얻는 어떤 연구 결과물들이 있다. 그게 세렌디피티다. 그래서 이 책을 생각의 도약을 쓴 저자가 세렌디피티 현상은 무엇이냐면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주변에 있는 관심사들이 나타난다. 하나에 집중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게 굉장히 독창성을 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돌고래들이 그 음파로 의사소통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돌고래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사람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게 언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잠수함에 음파 탐지기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막 하는데 어떤 이상한 소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체가 뭐야?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돌고래 소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돌고래의 그 음파를 해서 소통하는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잠수함 개발을 하다가 무기 개발을 하다가 이제 돌고래의 교신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새로운 연구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안 나와요. 무엇인가 하나에 일단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적 관심사에서 갑자기 탁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게 된다.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독창성을 띌 수 있다. 자,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인재가 스스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지적 에디터십, 그 주변의 관심사,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에 집중을 했는데 부차적인 것을 얻게 되는 그 여정을 제가 세렌디피티 여정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그 여정을 간 정주영이다. 제가 전주에 더 레이저에서 정주영 작가가 쓴 했는데 다른 정주영이에요. 이 사람은 현대가의 정주영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정주영 회장이 그 1915년 해서 2001년까지 이렇게 생물 연도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근데 너무 막 열심히 일을 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허리가 막 끊어지게 막 했는데 그래도 가난한 거야. 동생들은 막 많고 많이 먹겠죠. 성장기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해. 그럼 농사일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그 19세까지 4번의 가출을 시도를 한대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아빠한테 잡혀왔어.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주영아, 너가 장남인데 너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있어서 지켜야지. 그래야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아. 막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막 타이르기도 하고 막 이래서 3번은 끌려왔는데 4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끊어버려요.
네 번째 가출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쌀가게에서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 정주영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막 쌀가게 앞이니까 막 먼지 나니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쓸고 물 뿌려가지고 먼지 나게 않게 하고 손님 오면 막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달에 쌀 한 가마니, 가마니 개념이 제가 없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80kg래요. 지금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그럼 첫 달에 25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 35년 그 시대 때겠죠. 근데 이제 첫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집에 막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돈 벌었어요 하고 싶은데 내가 연락을 하면 아빠가 또 찾아와서 날 또 끌고 갈 거 아니야. 전화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1년 연봉이 쌀 20가마니로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 그래 잘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첫 번째가 쌀가게인 거죠. 하루는 이제 얼마 되지 않,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비가 오는데 주인이 주영아 가서 좀 배달 좀 하고 와. 근데 정주영이 그 자전거를 탈 수는 있었대요. 근데 이게 한가마니가 지금 80kg잖아요. 이거를 싣고 자전거를 타는 거 좀 어려운 거죠. 게다가 비까지 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거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 일단 가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망쳤지. 과당탕 해가지고 다 쏟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쌀도 버려버리고 이제 아, 너 어떡하냐. 고객한테도 뭐 주인한테도 욕먹을 일만 남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다른 생각을 한 거야. 아, 못하면은 잘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선배 배달꾼한테 막 졸라가지고 이거 무거운 거 싣고도 잘 탈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자전거 쌀 배달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운 다음에 아직 체질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을 새면서 그 연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인근에서 한 석 달쯤 지났어요. 인근에서 최고의 배달꾼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쌀가게 주인이 아들한테 가게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망난이야 이 아들이. 근데 여기 굉장히 괜찮은 주영이가 있잖아요. 너 쌀가게 인수 안 할래? 제가요? 그래서 갑자기 쌀가게 주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 경성에서 이제 오타예요. 경성에서 제일 가는 가게로 만들겠다. 이제 가난해서 조금 탈출했는데 경성에서 제일 가는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가난해서 탈출할 경일상회. 경성에서 제일 가는 경일상회. 그랬는데 한 2년 지나자 중일 전쟁이 탁 터지면서 일본에서 이거 쌀 해가지고 식량으로 써야 된다. 전쟁 식량으로. 너네 이거 못 팔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게 돼요. 이제 조금 빛을 보나 했는데 폐업.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기회가 와요. 이 사람이 그래도 성실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쌀가게 단골이었던 손님이 오더니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다. 자동차 수리하는 이걸 너가 인수 안 할래? 그래서 또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쌀가게 이게 뭐 자전거로 배달하던 사람이 이거 뭐 알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구조 이거를 기술자들과 함께 막 다 뜯어보고 막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인수한 지 20일 만에 아주 큰 불이 나. 이번엔 큰 불이 나. 그래가지고 이거 다 타먹었죠. 근데 손님들이 맡기고 간 그 고급 자동차도 다 같이 타버리니까 이게 완전 빚더미야.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어떤 영감님이 있었어요. 그 영감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당신한테 돈 못 갚지 않냐. 나한테 더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이거 갚겠다. 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감님이 내가 지금까지 신용 보고 사람들 돈 빌려줬는데 이거 못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너 신용고 빌려줄게. 더 큰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해요. 모든 쇠붙이 다 해가지고 전쟁 무게 해야 되니까 이거 못해. 또 일본이 그래서 이제 또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죠. 이때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이름을 지어요. 왜 현대로 했냐?
현대를 향해서 발전된 미래를 살아보자.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미래를 보며 우리 현대를 살아보자. 세 번째 기회가 또 옵니다. 어느 날 이제 관청에서 자동차 이게 맡겨가지고 돈을 이제 수리해주고 돈을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갔는데, 건설업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돈 받고 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자동차 하나 고쳐봤자 뭐 몇 푼이잖아요. 근데 건물 하나 짓고 이 돈이, 거래하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야. 저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불가능해서 계속 가능한 인생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이것 못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변에서 미친 거 아니냐고 다 이제 말렸대요.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건물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고 붙어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현대토건사 간판을 달아요. 한 건물에 간판 2개를 달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6.25 전쟁 이번에 또 터진 거예요. 계속 막 불이나 뭐 태평양 전쟁, 6.25 전쟁 막 나. 그랬는데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현대 회사는 나라와 함께 발전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군에서 이렇게 전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은 미군이 좀 있으면은 미국 우리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올 건데 방한할 건데 유엔 여기 묘지를 갈 거야. 근데 여기가 한겨울이지만 잔디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요걸 하세요. 한겨울인데 어디서 잔디를 구해와요?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거기서 기지를 발휘해요. 보리를 심자. 여기 보리가 막 이제 겨울에 이제 딱 싹이 나면 이제 그거 다 긁어다가 여기다 딱 깐 거예요. 잔디든 보리든 초록색으로만 물들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미군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서울을 우리 다시 탈환한 다음에 북한 몰아내고 이제 미군이 다시 이제 재건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수주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요. 현대토건사에서 현대건설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대구랑 거창을 잇는 고령교를 세우는 공사를 이제 받았는데 갑자기 막 자재값이 급등을 한 거예요. 막 인플레이션 막 심각해서 인건비 막 올라가고 막 자재값도 오르고 이거를 이 고령교를 다 지으면은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이거? 망할 것 같은 일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부도를 내거나 이거 안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든 내가 끝내야겠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신용을 얻으려면은 이거 해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고 해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회사는 진짜 믿을만해. 일을 맡기면 무조건 다 해줘.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인도교 공사가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큰 공사였는데 그거를 이제 맡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비료공장, 화력발전소, 춘천댐, 소양강댐 이런 거 이제 주요 굵직굵직한 것들 다 맡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인가 저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막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막 시멘트로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 우리나라 지금 돈도 없고 시멘트 구하기도 어렵고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그 댐 건설 관련된 자료를 다 긁어모아서 막 공부를 해요. 하고 나니까 시멘트보다는 자갈이랑 모래를 섞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튼튼하고 값을 아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관청에서 다 욕하는 거예요. 네가 뭐 안다고 이제 뭐 조금 잘한다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막 욕을 하고 막 일본 그 회사도 기분 나쁘니까 막 욕을 하고 막 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요. 내가 그때 온갖 욕은 다 먹었어. 근데도 이게 맞아.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제시하고 하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또 이제 2차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했더니 그래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좀 아낄 수 있겠네 해봅시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었대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도로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서울과 이제 그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예상 공사 기간, 이제 공기라고 하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한 3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3년 안에 이걸 마친다? 우리 회사 망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있는데 망해. 불가능한 거라고 나라에서도 얘기하고 주변 다른 회사에서도. 근데 이제 쫙 집중을 하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 기계화를 시키면 이거 단축시킬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어. 그래서 진짜 막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에서 그 자재들이랑 그 기계 같은 거를 다 사갖고 온대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해가지고 3년 안에도 안 된다고 한 걸 2년 5개월 만에 끝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순수 우리나라 자력, 우리나라 재원, 우리나라 기술,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지은 첫 번째 고속도로이면서 세계에서는 그 400km 이상의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에서 최단기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전히 이 기록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보통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동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근데 경부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이제 부산, 그 수출, 무역 이런 거 하려면은 그쪽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화학 공장들이 그쪽으로 많이 있었대요. 영남권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을 벌고 이제 해외에 그 기대지 않고 이제 자립을 하려면 그 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럼 왜 호남에는 없었어? 아,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아, 오케이. 국가에서는 또 이런 기업에서는 필요한 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살리려면. 자, 이제 세렌디피티 여정을 갔고요. 그럼 우린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 대로를 열어야 돼. 근데 그냥 대로가 아니라 새뜰의 대로를 열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은 어떤 거 하나에 몰입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의 과정들은 계속 수정 보완이 되어 왔다. 그 정주영 회장이 난 처음부터 현대를 만들 거야 이러진 않았겠죠. 일단 먹고 살자. 가난을 끊어내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계속 수정 보완이 되어져 현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쌀 배달, 쌀가게 하다가 자동차 수리점, 건설사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룹,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세렌디피티가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절묘한 조합이 일어나는 거죠. 다들 쌀가게 많고 자동차 수리점 많고 건설사 많잖아요. 세상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조합이 딱 절묘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국가를 움직이는, 국가를 살리는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무엇인가 하나에 좀 집중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4 집중, 왜 이 단어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일단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여진다, 곳곳에. 이제 그게 보는 게 망대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저 꼭대기 올라가서 계속 뭔가 집중하고 있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막 거창한 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내 옆에 또 주변에 전 세계에 나 같은 자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그거를 놓고 우리는 첫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첫 번째, 나의 복음에서 시작해야죠. 나 진짜 그리스도 만난 거 맞냐? 어떻게 만났냐? 내 인생 어떻게 바뀌었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 확인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 모든 다 이루었다 했는데 진짜 다 이룬 거 맞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서 답이 나면 이제 나만 해야 될 것들이 보이죠. CVDRP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나만의 전문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그냥 전문전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지? 나 같은데 어떻게 살리지? 가난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토요 모임 때 제가 2020년도쯤에 이제 CVDRP 로드맵을 해가지고 25년도 계획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요, 25년도가. 그래서 26년에서 30년도까지 다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저는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래서 CVDRP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 이 CVDRP에 맞춰서 버킷리스트도 해보는 거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정도는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2026년도 이번에 미션홈을 했는데 매년에 하나씩 해야겠다. 근데 수도권, 서울권에 있는 그 대학가 주변에다가 학사같이 미션홈을 해놓고 엘리트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리고 서밋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해야겠다. 일단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신림동, 그다음에 용산, 신촌, 왕십리 이렇게
제가 한 4군데를 더. 말이 되겠어요? 예. 경일상이 경성에서 제일 가는 상이 불가능한데 하잖아요. 현대를 뭐 불가능한데 하잖아요. 우리라고 못할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이랑 경제를 놓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실제 바꾸려면은 정치권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봤어요. 왜냐? 교육과정을 만들거든요. 교육부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진화론에 묶이고 막 젠더에 묶이고 막 민주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왜 자꾸 민주로 가.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야, 이 모든 그거 하려면 교육을 바꿔야 돼. 그러면 정치가 바뀌어야 돼. 가난하잖아. 경제를 살려야 돼. 또 정치를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파트 동대표부터 해서 정당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지역의원 뭐 신규 정당도 가입해야겠다. 제가 새청소 가서 이거 얘기하니까 어느 정당 가입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 여기서 묻으려고 작정했냐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양쪽 정당에 답은 없어요. 복음과는 양쪽 다 상관없거든요. 그럼 복음가진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실은 그래서 이제 정경학원을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거고 어떤 당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제가 하든 제가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누군가 연락이 오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하나에 몰입을 하면서 막 되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세렌디피티 여정을 갔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각자의 문제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좀 관점이 바뀌어야겠죠. 뛰어넘으려고 하면서 나를 살림으로써 또 다른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살릴까 그 연구를 함으로써 그럼 하나님이 또 수정보완해 가시거든요. 그 인생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방향이 맞춰지는 그 인생을 가야 된다. 그게 절대 여정이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제목으로 대로를 열 절대망대. 셋들의 대로를 열 절대망대. 그럼 절대망대 뭘까요? 요즘 계속 메시지에 나오고 있어요. 저희 1월달 이번 표어도 전도 절대망대 세우자였는데 류 목사님 저번에 얘기하셨거든요. CVDIP. 나만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나만의 전도가 나야겠죠. 그리고 1,000망대 세워라 하잖아요. 제자. 그래서 2개 합치면 CVDIP를 가진 제자를 1,000군데 세우는 거구나. 1,000망대 중에 한 명이 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고 너가 해라 하와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1호, 그다음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1,000호까지 만들어내야 돼. 1호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랩넌트는 쓰레기일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 될 수 있어. 근데 진짜 남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더 랩넌트야. 바로 그 랩넌트야. 그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만의 CVDIP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서 실제 도전 시작해라. 정신승리 그만. 실제 도전하라. 그 절대망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남기신 사명이 3가지잖아요. 237 치유 서밋 셋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셋들이 세워지면은 그분들이 1,000망대 딱 세워지면은 대로가 수축되어지고 모든 이제 플랫폼이 연결돼서 여기로 모이게 되는 여러분에게로 모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망대로서 대로를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